데이터를 가지고 예, 아니면 아니요. 이런 답을 찾아야 할 때가 참 많죠. 이럴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진짜 강력한 도구가 바로 로지스틱 회계입니다. 오늘은 이 모델이 어떻게 단순한 질문을 확률이라는 똑똑한 답으로 바꿔주는지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늘 이런 질문과 마주하잖아요. 이 고객이 다음 달에도 우리 서비스를 계속 쓸까? 아니면 떠날까? 바로 이런 예측이 필요한 순간 말이에요.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메일, 그 홍수 속에서 어떤 게 진짜 중요한 거고 어떤 게 그냥 시간을 뺏는 광고성 스팸인지 이걸 가려내야 하는 상황. 다들 겪어보셨죠?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요, 그냥 취소한다, 스팸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80% 확률로 취소할 것 같은데 이렇게 확신의 정도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로지스틱 회귀가 딱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예 또는 아니오 예측하기. 로지스틱 회귀가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모델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이 바로 이런 이진분류 문제거든요. 로지스틱 회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결과가 딱 두 개 중 하나로 나뉘는 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 아니면 아니요, 참 아니면 거짓 같은 거요. 이런 문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0에서 1 사이의 확률로 똑부러지게 알려주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이 이탈할지 말지, 이 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 심지어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아닌지 진단하는 문제에 정말 딱 맞는 해결사라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확률의 S커브. 그럼 이 모델이 대체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그 핵심 엔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비밀 레시피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선형 회귀 있죠? 거기에다가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아주 특별한 변환 장치를 딱 붙인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어떤 값이든 0과 1 사이의 확률로 바꿔주는 마법 같은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딱 이 세 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여러 데이터들을 가지고 간단한 선형 방정식을 만들어서 하나의 값, Z라는 걸 계산해요. 두 번째, 이 Z값을 시그모이드라는 일종의 압축기 같은 함수에 쏙 집어넣는 거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 함수가 아무리 크거나 작은 Z값이라도 항상 0에서 1 사이의 확률값으로 아주 깔끔하게 바꿔서 뱉어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오즈로 말하기. 모델로부터 확률을 얻었으니까 이 숫자가 우리한테 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귀는요, 확률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오즈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을 일어나지 않을 확률로 나눈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공 확률이 80%라고 해볼게요. 그럼 실패 확률은 20%잖아요. 이때 오즈는 0.8 나누기 0.2, 즉 4가 되는 거죠. 성공할 가능성이 실패할 가능성보다 4배 더 높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점이 나옵니다. 모델이 학습하는 그 개수, 베타값 있잖아요. 그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입력 변수가 한 단위씩 변할 때 방금 말한 그 오즈에 로그를 씌운 로그 오즈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요. 조금 복잡하게 들리시나요? 괜찮아요. 바로 이 장치 덕분에 우리가 결과를 성공 가능성이 몇 배 높아지는구나 처럼 아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 예시를 한번 보실까요? 만약 마지막 방문 후 며칠이 지났나 이 변수의 개수가 0.7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 값의 자연상수, xp를 취한 값,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약 2.01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오즈의 배율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객이 마지막으로 방문하고 하루가 더 지날수록 그 고객이 이탈할 가능성이 약 2배씩 커진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아주 직관적이죠? 네 번째 파트, 모델의 점수 매기기입니다. 자, 이렇게 모델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 모델, 우리가 과연 믿고 써도 될까요?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 성능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적표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 잠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확도는 가장 기본적이죠. 전체 문제 중에 몇 개나 맞췄냐 이거고요. 두 번째, 정밀도는 모델이 이거 정답이야 라고 자신 있게 외친 것들 중에서 진짜 정답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재현율은 실제 정답들 중에서 모델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얼마나 잘 찾아냈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정확도만 믿으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체 데이터의 99%가 정상이고 딱 1%만 불량인 공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만약 모델이 귀찮아서 그냥 모든 걸 다 정상이라고만 예측해도 정확도는 무려 99%가 나옵니다. 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진짜 잡고 싶었던 불량은 단 하나도 못 찾았잖아요. 바로 이래서 정확도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F1 스코어나 ROC, AUC 같은 좀 더 정교한 성적표를 함께 봐야 합니다. F1 스코어는 정밀도와 재현율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주고 ROC, AUC는 모델이 얼마나 능숙하게 예와 아니오를 잘 구분해내는지 그 실력 자체를 보여주거든요. 이런 지표들은 데이터가 한쪽으로 막 쏠려 있어도 모델의 진짜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자, 이제 모델이 뱉어낸 그 확률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인가? 바로 그 결정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모델이 알려졌어요. 이 이메일 스팸일 확률이 75%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스팸으로 분류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어떤 실수를 더 피하고 싶은지에 따라 결정이 달라지는 거죠. 보통은 50%를 기준으로 삼지만 이 기준선, 즉 임계값, threshold는 우리가 직접 조절할 수 있어요. 마치 볼륨을 조절하는 슬라이더처럼요. 예를 들어 암 진단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실제 암 환자를 정상이라고 잘못 판단해서 놓치는 실수가 훨씬 더 치명적이겠죠. 그래서 기준선을 확 낮춰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일단 양성으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이건 재현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에요. 반면에 스팸 필터는 어떨까요? 중요한 업무 메일을 스팸함으로 보내버리는 실수가 더 큰 문제겠죠. 그래서 기준선을 높여서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스팸이다 싶을 때만 스팸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이건 정밀도를 높이는 전략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장점과 단점. 지금까지 로지스틱 회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쭉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강력한 도구를 대체 언제, 어떻게 써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최종 평결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계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아주 빠르고 간단하고 또 결과 해석이 정말 쉽다는 겁니다. 특히 왜 그런 예측 결과가 나왔는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야 할 때 아주 유용하죠. 하지만 단점도 명확해요. 변수들 사이의 관계가 선형적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비선형 패턴을 잡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과적합, 그러니까 모델이 너무 훈련 데이터에만 맞춰져서 새로운 데이터에는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런 약점은 정교화라는 기법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너무 자잘한 특징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일종의 페널티를 줘서 더 일반적인 패턴을 배우게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설명의 결론입니다. 로지스틱 회계는 한마디로 선형 회계에 시그모이드라는 날개를 달아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하고 무엇보다 그 결과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데이터 과학의 가장 중요한 기초 중 하나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